네, 안녕하십니까. 저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쭉 강의를 들어와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2020 화성지역학은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화성문화원에서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이번 강의는 6강이고요. 이번에도 강의를 맡아주실 한양대학교 박수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네, 반을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벌써 이제 이번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절반 오게 되는 셈인데, 우리가 이제 이옥을 이해하려면은 아직도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옥이 남긴 그런 문집이 그렇게 이제 많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작품 하나하나가 되게 이제 문제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12강으로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간 이 기간을 통해서 이옥을 좀 더 바로 알리는데 한번 노력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옥 선생님이 감정에 대해서 되게 표현을 잘 하시니까 그렇죠, 네. 다른 그 고전 문학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옥의 글쓰기가 되게 이제 남달라요. 특별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떤 현대인의 감성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옥의 어떤 작품이 이렇게 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떤 삶과도 직접 연결이 돼 있고 또 우리의 관심사와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은요, 제목을 노자의 물을 사랑한 이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옥이 이제 좋아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인데 이제 그 물이 노자의 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노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옥을 이해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제 개인적인 촉이에요. 노자의 노자적 사유가 이옥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가 배척한 이 노자라는 인물, 그러나 오히려 이옥은 그 노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노자도 한번 이해해보고, 왜냐면 이 노자가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자의 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근데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노자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가 필요하니까 좀 노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좀 아는 바는 물론 이제 있으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사상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윤리 시간에. 그때 노자의 무의자연이나 이런 얘기를 듣는데. 노장 무의자연이죠. 근데 저희가 그때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이제 한문 교과서에 노자에 관련된 이제 그 한문들을 배우는데 한문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너희들은 이 노자에 이게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난 이런 걸 너희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자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지금 항상 한참 배우고 뭔가 계속 그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탐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게 막 무의자연이야, 모든 건 흐르는 대로 흘러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해주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서 수능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허접한 그런 허접한 사상을 교과서에 실은 것도 문제 아니냐? 만약에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그런 것 뿐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반골 정신이 강해가지고 뭐야 또 선생님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렇구나. 그 정도의 허접한 거였으면 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사대성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물과 같다라는 말도 하고. 이 노자가 되게 싸움을 싫어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현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수능도 대략 이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저희는 그 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어서 기독교를 믿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도 있구나. 정반대 지점이잖아요. 노자와 기독교의 프론티어 정신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 근데 꼭 그렇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모든 그 궁극의 어떤 성인들은
또 이렇게 공부를 끝으로 하다 보면 가면 통한다. 예, 하나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물론 이제 뭐 어떤 그런 뿌리 지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 많이 이렇게 통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비단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조선 시대에는 이제 어떤 노자가 좀 이단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배척을 받았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제 노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고 제가 뭐 얼마나 자세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한된 시간에 그 이해를 통해서 이욕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왜 이욕이 어떤 노자의 물을 사랑했는가를 같이 이렇게 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이제 나눌 이야기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왜 물인가? 유학의 물과 이제 노자의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욕이 술도 좋아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술문화 같이 한번 이렇게 아울러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욕의 물을 좀 접근을 하기 전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는 주자 성리학이잖아요. 예.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거기에는 늘 어떤 주자 성리학의 관점, 성리학의 관점에서 그 사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게 뭐 지금 시대의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은 마시는 것. 뭐 또 뭐 물에 대해서 특별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건 없으시겠죠, 설마? 저는 그 전직 대통령 중에 별명이 물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예, 그래서 네. 뭐 이도저도 아니다. 싱겁다. 물 이러면서. 싱겁다. 네. 그런 그래, 생각이 맞아요. 좀 나네요. 물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그게 떠올라요. 박제가는 뭐라고 말했냐? 물은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요. 싱겁죠. 예. 그런데 목마를 때 마시면 이거보다 달콤한 게 없다. 이게 이제 역시. 박제가의 말인데, 예. 또 그게 동의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이 맹물 같지만은 그러나 갈급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담배와 같은 거고요. 그걸 이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한데, 예. 자, 그러면 물의 시각에 대해서 일단 유교적인 관점에서 자 보세요. 논어에 보니까 가는 것이 물과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이 구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 시대 사람들은 무언가를 갖다가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 논어, 맹자 이 경전의 구절에서 따와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어떤 한 말씀 던져주면은요 무명도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던 사람도 우리 공자께서 야 백이는 남을 원망하지 않은 현자야. 그러니까 그냥 백이가 의리의 상징이 돼버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다음에 백이숙제 백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경전 시경이나 이런 데서 아우 쥐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쥐는 불량한 동물이 되고 진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근거해서 사물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가는 것이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물의 속성은 뭐죠? 부지런하고 막 그렇죠. 그런 건가요? 밤낮으로 쉬지 않는 끊임없는 영속성, 지속성, 활동성 이게 이제 물이 갖는 상징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선조 학자들이 이제 물을 갖고 노래할 때는 그런 지속성, 영속성을 노래해요. 예를 들어 뭐 퇴계 선생의 도산 12곡에 보면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거.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거. 이러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 예, 뭐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배움을 끝까지 이제 그치지 말자 하는데 그래서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멈추지 않느냐.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거는 늘 끊임없이 흘러가는 지속성, 영속성, 부지런함 이런 어떤 상징을 이제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노자의 물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노자는 누구인가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도가의 창시자라는 건 다 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노자가 춘추 전국시대 인물인데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판가름은 안 났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도덕경을 이제 썼잖아요. 도덕경이 총 8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부분이 도경, 뒷부분이 덕경.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도덕경은 노자 대신에 도덕경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 하면 그게 도덕경인 거예요. 그게 대칭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군요. 훗날에 특히 이제 장자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줘서 우리가 노장사상이라고 늘 불러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은 거예요. 근데 장자가 노자 영향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노자와 장자는 살짝 결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걸
깊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 다른 지점을 조금 있다. 이제 우리가 너무 학술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예. 장자와의 차이를 저보고 얘기하려면은 이 노자가 부드러운 물 이미지 예.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어 있는데 이 노자를 읽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은유로 돼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노자를 인류 최초의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평가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주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중요 3대 화두 중에 뭐 몸 담론이 있고 생태 담론이 있고 페미니즘 담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과 자연과 몸 담론이 중요한데 그 생태 담론이 페미니즘 담론이 21세기에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 노자에 대한 우리 고전에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산해경도 약간 서왕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좀 그거랑 노자랑 좀 달라요. 다른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은 또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신선 사상 쪽으로 관련되는 건데 예. 산해경은 정말 거기 신이한 그런 동물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어떤 보고인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신선 사상으로 좀 연결이 돼서 예. 조금 이제 어떤 노자와는 조금 이제 결은 조금 이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하여튼 노자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누군가가 그린 어떤 그림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예.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한번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국은 강의 하류이다. 네. 천하의 물이 만나니 천하의 암컷이다. 암컷은 항상 그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고 네. 고요함으로써 몸을 아래에 둔다.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렇죠. 대국 큰 나라는 강의 하류인 거래요. 근데 그 하류는 물이 만나는 곳인데 그게 뭐라고 불러서 여기 암컷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 읽어보면 암컷은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 고요함으로 남성을 이긴다는 거예요. 고요함은 고요함의 반대가 뭐죠? 고요함의 반대는 시끄러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움직이는 거, 역동성.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도덕경 요 밑에 거도 읽어보면은 자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냇물이 된다. 냇물이 되면 영원한 동에서 떠나지 않고 갓난아기로 돌아간다. 아마 뭐 노자도 그렇고 연암도 그렇고 이 갓난아기가 갖는 상징이 있어요. 이 저 노자의 이 갓난아기가 양명학파의 또 그 저 동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양명학파의 동심이 연암 박지원의 또 동심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 갓난아기는 늘 순수성을 상징해요. 예. 애초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암컷을 지키면 냇물이 된다. 지금 물과 여성이 지금 같이 동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요함 그런 어떤 좀 조용함의 속성을 우리가 여성성으로 이제 이 시대는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여성성, 남성성을 갖다가 좀 사실 말하면은 이렇게 구별이 쉬운데 그걸 좀 조심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를 이건 남성적이야, 여성적이야 하면 좀 안 되는 시절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고전 시절에는 그런 이제 구별이 좀 엄격했어요. 어떤 남성적, 여성적.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욕을 말할 때 이욕을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성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고전 시대 전반적으로 어떤 남성과 여성의 그런 어떤 좀 구별의식이 강했던 시기에 이 이욕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노자에서 말하는 물도 굉장히 여성성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요건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건 되게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가장 좋은 것은 물이다. 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에 도에 가깝다. 좋은 땅에 머물고 좋은 못에 마음을 두고 좋은 사랑을 주고 네. 좋은 믿음으로 말하고 좋은 다스림으로 바로잡고 좋은 할 수 있음으로 일하고 좋은 때 움직인다. 무릇 오직 싸우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여기 딱 보니까 이제 물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물이다. 이거를 아까 이제 상선약수. 예. 근데 왜 그러면 물이 가장 좋은가? 만물을 이롭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일단 예, 인간이. 맞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물이 있어야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도 물만 가지고도 되게 그렇죠. 오래 오래 산다는데요. 버티니까요. 네, 오래 버틴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러요. 우리는 다 누구나가 좋아하는 곳에 가려고 하죠. 예. 또 여러분 김 선생님만 해도 내려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저는 올라가야죠. 누구나 올라가야죠.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올라가고 싶죠. 근데 예. 물은 내려가잖아요. 물은 내려가요. 역시. 근데 그것이 한문 도에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한문 선생님이 떠오르나요? 네, 이런 맨 밑에 싸우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좀 싸워야 싸우질 됩니다. 않으니 지금 시대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유는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의 속성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낮은 곳 이런 데로 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바위를 만나면 빡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라 휘돌아 감싸고 그냥 가는 거야. 감싸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속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약해 보이죠. 그렇죠. 저런 얼핏. 걸로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저 속담에 보면은 낙숫물이 무엇을 뚫는다라고 했어요. 낙숫물이 바위를 그렇죠. 뚫죠. 그러니까 물이 약한 듯하지만은 그 지속성 끊임없이 내리찍다 보면 바위도 뚫려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약한 듯하면서 가장 강한 존재예요. 그 물이 계속해서 그 벼랑에 있는 파도를 갖다가 부딪히면서 모래가 되고 가는 모래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물은 약한 듯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이렇게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어쨌든 물의 속성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어떤 대항마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 팍 치는 게 아니라 감싸면서 그냥 내려가는 그것이 이제 상선약수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욕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욕의 성격.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이 느낌. 만약에 이렇게 좋아했다면. 그럼 이제 좀 그러니까 싸우는 거 싫어했어요. 예,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욕은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뭔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네, 그렇게 이제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좀 도덕경인데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이길 만한 것은 없다. 어느 것도 그것을 바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기는데 천하는 알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지도 않다. 네, 그러니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부드럽고 약한데 그런데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오히려 물이 다 이긴다. 여기서 굳세고 강한 것이 남성성이고요. 예.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여성성이에요. 그런데 이 부드럽고 약한 게 오히려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21세기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휴머니즘은 예. 남성 위주의 세계관이었는데 예.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 여성성이 남성을 지배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이건 제가 이제 인어 공주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좀 살짝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정도만 좀 얘기를 해둘게요. 지금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그 이욕의 물을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면 제가 요걸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은 천하의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스스로 더럽지 않고 천하의 갈림길을 가지만 스스로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만물은 물을 지나치게 많이 얻으면 죽고 전혀 얻지 못해도 죽는다. 하루 동안 물이 없으면 다투고 이틀 동안 물이 없으면 병들고 사흘 동안 물이 없으면 그 수명이 다한다. 위대하도다 물이여. 꿈틀거리기도 하고 망망하기도 하여 내가 형용할 수 없구나. 내가 도덕경을 살펴보매 그것이 물이었도다. 네, 이제 뒤쪽에서 맨 처음에는 물은 천하의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스스로는 더럽지 않대요. 예. 갈림길을 가지만 스스로 그걸 불만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맨 뒤에서 내가 도덕경을 살펴보매 그것이 물이었다. 그러니까 이욕이 바라본 도덕경은 물이에요. 이욕이 나는 물을 가장 좋아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유학에서의 물은 뭐냐? 우리 저 공자 선생이 노자를 만나러 가요. 노자 선생을 만나요. 예. 노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이게 성향이 다르니까 공자를 싫어하겠네. 네, 공자를 싫어했어요. 유명했으니까 네. 당대. 유명해서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공자님은 인의, 예. 예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한 인의 예지를 가장 중요하신 분이죠. 예. 그런데 우리 노자 선생은 인의 예지를 엄청 싫어합니다. 이 무의자연이라는 게요. 하는 일이 정반대네요. 없다. 아니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의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의 대표가 뭐냐면은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절. 인위적인 구속이죠. 예절. 이런 것들을 엄청 싫어하세요. 우리 노자 선생님께서. 그래서 지식 이것도 되게 거부해요. 지식이 인간을 구속하거든요. 인간이 그렇죠. 만든 인위적인 것의 산물이에요. 그게 무의자연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무지 뭐 그런 거예요. 성인의 지혜를 폐하라. 이렇게 되게 이제 서스럼 없이 말을 하는데 예. 자, 어쨌든 간 우리 이제 노자를 만났어요, 공자가. 그러면서 우리 저 노자를 한마디로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노자는 무엇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한번 그러면 제가 갑자기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자는 1번
호랑이. 2번. 호랑이. 2번. 이거 지금 막 생각을 머릿속에서 막 다 빼고 나머지 생각. 2번은 용. 예. 3번은 저기 뭐죠? 3번은 코끼리야. 실패. 문제 실패. 제가 수능 세대라서. 그래요? 벌써 네. 이제 꾸며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용인 것 같네요. 왜냐면은 내가 이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이게 지금 맞아요. 이거 만들어 보다 보니까 문제 내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우리 김 선생께서 이 수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눈치 빨라서 좋습니다. 찍기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수능 세대구나. 네, 맞습니다. 용이라 그랬어요. 예, 용. 용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자를 보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용이었어. 근데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좀 멋있게 한 거. 그 변화무쌍하고 그렇죠. 뭔가 신비롭고 뭐 그런 이미지를 받았나 봐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이옥 선생은 뭐라래요? 도덕경을 살펴보면 노자를 살펴보면 물이다. 저는 이게 되게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바라본 노자 도덕경은 용인데 예. 우리 이옥이 바라본 노자는 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옥 대단하다. 왜냐면은 도덕경 전체가 제가 봤을 때 되게 물의 이미지가 강해요. 예. 그 상선약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물의 이미지가 이제 여성성이라는 건데 지금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예. 그래서 그거를 좋아한 게 또 이옥의 어떤 성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디 봅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예. 만곡의 배가 달리듯이 네. 달려 잠깐 사이에 수천 리에 도달한다. 우리는 그로써 만물을 구제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생각한다. 무리여 우리의 도가 여기 있도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옥이 그 물을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많이 좋아하면은 예. 그거는 대개는 저는 고향 의식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나고 자란 그 배경이 예. 내가 어떤 반찬을 좋아하거나 어떤 과일을 좋아할 때 어릴 때 엄마가 늘 해주던 그 음식이 굉장히 나의 어떤 그런 취향을 반영하거든요. 기호를 그러니까 제가 가만있어 봐. 저는 과일 중에서는 배를 좋아하는데 예. 그 기억은 가만히 떠올려면 어릴 때 이제 어머니께서 동네 배나무 집이 많아가지고 배를 즐겨 먹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자주 해주던 거 동네에서 많이 나는 게 자기 좋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저 이옥의 고향 얘기했잖아요. 어디라 그랬죠? 지화리. 예, 지화리 앞에 뭐가 있다래? 마산포가 있고. 네, 거기 화량진이었나요? 화량진이요. 화량진 그 앞에 뭐예요? 그게 바다잖아요. 예. 바다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물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만물을 구제한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옥이 사랑한 물은 지금까지 보자면 그 모든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어떤 생명력 있는 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싸우지 않는 물. 요것이 어떤 그 이옥이 좋아한 물이라면은 이옥이라는 사람은 뭔가 다툼이나 분쟁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좀 끌어안으려는 스타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그런 느낌입니다, 보면.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걸 아마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그게 이제 글쓰기도 나타나니까. 근데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이제 정조대왕한테 찍혀서 결국 그렇게 되셨네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더 우리가 문체 반정은 좀 더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해봐요. 왜냐면은 그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참 웃겨요. 왜냐면 정조가 사실은 이제 문제 반정을 일으켜서 이옥이 이제 유일한 희생양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인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런 어떤 당파와도 관련이 없고 또 어떤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 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벌 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쨌든 좀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 지점은 이옥을 평가할 때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 여기서 그래서 이옥에게 물은 바로 이제 노자의 물이다. 그 얘기인즉 이옥의 성향은 좀 어떤 노자적인 성향이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옥이 또 좋아했던 게 있어요. 술도 네, 첫 번째 그전에 나는 책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또 엄청 좋아하네요. 술을 좋아하셨군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취해서 취함이 극에 달한 자는 반드시 토하게 되는 것이니 마치 옛날에 이불에 토했다는 것과 혹 술에 깔개에 토했다는 것이 그 예의다. 그런데 나는 술에 있어서 취하면 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니
나의 주벽이 그런 것이다. 네, 아하, 이게 그러니까 이 주벽이 토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도 술을 좀 먹는 주벽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토합니까? 예. 왜 토해요, 근데? 그 먹은 거를 그때 아깝게 왜,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술을 과식하는구만요. 과음. 과음도 과음인데, 네. 그 좀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제 속이 이제 마실 때는 막 재밌게 마시는데, 꼭 아침에 토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술을 많이 먹고 취하는 사람이 성격이 모난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탄탄하게 절제하는 사람 중에 약간 위선자형이 많고 내가 보기엔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술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시면 일단 스타일 자체는 좀 오히려 좀 착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모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도 모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옥 선생도 모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아까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토하도록 마시는 이 사람 주변에는 조금 좀 피곤할 수는 있겠는데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 토하고 막 그러면은 마시기가 또 싫어서 이제부터 술은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은 매일 토하면서도 매일 술을 매일 마시고 먹죠. 예, 또 후회하면서 네.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아닐까요? 네, 그게 인생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 하여튼 우리가 또 이옥의 술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또 술 문화사 한번 잠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가만 있어봐. 이제 요 글이 이제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한 되게 재밌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 이제 술을 자주 마시길래 여기 자네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가? 그랬더니 나 저 근심을 잊고 싶어서 마시는 거야. 그런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근심을 잊어? 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댄 거예요. 아, 그 다른 사람이 이옥 선생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뒤에 이옥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걱정이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마음이 몸에 있으면 몸을 걱정하고 마음이 처하는 곳에 있으면 처하는 곳을 걱정하고 마음이 만난 때에 있으면 만난 때를 걱정하는 것이니 마음이 있는 곳이 걱정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가면 걱정이 따라오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옥이 이제 이옥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데 이제 그걸 왜 그러면은 술을 마시면 근심을 잊느냐? 근심은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옮기면은 근심이 이동해서 근심이 없어지는 건데 내가 이제 술병을 흔들면 마음이 술병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술잔을 갖다가 이제 따르면 술잔에 마음이 있게 되고 안주를 먹으면은 이제 그 안주에 내가 이제 마음이 있게 돼서 근심이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근심을 잊게 된다. 지금 이제 이 논리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옳다고 여기고 그의 심정을 슬프게 여겼다 하면서 내가 지금 봉성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바로 그 사람과 같은 뜻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글은 이제 언제 쓴 거냐면은 그 이옥이 이제 삼가연으로 충군을 가잖아요. 네네, 그죠. 군대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네가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내 마음과 똑같구나라고 한 그런 이제 글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참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술을 어떻게 즐거울 때 마시나요? 주로 좀 걱정이 될 때 마시나요? 지금 얼핏 생각해 볼 때. 근데 둘 다인데 뭐가 그쵸, 이렇게 좀 위로받고 싶거나 서로 위로받고 막 싶을 때 서로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들어 술 한잔 사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 때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울 때도 많이 먹지만. 그래서 술이 갖는 그런 이제 애환이잖아요. 사실 술 속에는 또 어떤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애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이 어떤 술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뭔가 또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연암 박지원의 이제 글을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따 그것만 잠깐 짚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옥의 근심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왕의 핍박을 받아서 먼저 경상도 삼가연이라는 곳, 거기를 이제 다른 말로 봉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봉성에 와서 얼마나 그 힘들고 괴롭고 착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어떤 술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이제 이런 글을 통해서 또 이옥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술을 되게 이제 좋아한다 그랬죠. 뭐 2차, 3차도 많이 가시나요? 예전엔 많이 갔죠. 요새는 뭐 여기서 술 마실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 시대 때는 어떻게 막 그렇게 2차, 3차 문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뿌리 깊은 것 같아요.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아, 그런지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이 열아일기에도 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풍습은 네. 천하에서 가장 험악하다. 네. 한 번 마셨다 하면 취할 네. 때까지 마시고 네. 취하면 반드시 주정을 하고 네. 주정을 하면 반드시 치고받고 싸우니 술집의 항아리, 잔, 사발을 깡그리 걷어차서 깨트려 버린다. 네, 이거 마치 뭐 오늘날의 우리나라 술 문화를 이렇게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엄청 그래서 많이 마시고. 예, 그렇죠. 참 술 마시는 풍습이 천하에서 가장 험악하다. 이 마셨다 하면 이제 취할 때까지, 예. 취하면 반드시 뭐를 하고요? 주정을 하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김 선생님. 예. 주정을 하면 어떻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니, 치고받고 싸우기도 아니, 하세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은 그건 없습니다. 아니시죠? 네. 이게 꼭 이게 그래서 그게 3차로 가면은 저런 일이 가끔 있죠. 가끔 있죠, 네, 이제. 맞아요. 가끔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온갖 그릇을 다 이제 깨트려 버리는 불상사까지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주정 문화가 예. 이렇게 조선 후기 때도 여전히 있었던 걸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뭐 저희 그-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뭐 밤새도록 춤추고 술 먹고 마시고 막 그랬다 그런 그렇죠.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음주 가무를 즐기는 예, 이제 맞습니다. 민족의 어떤 습성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작 문화, 수작이라고 하는 건 술잔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술잔을 주고 받다 보면 말을 걸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작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수작부리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 저 유럽 사람들은 반주로다가 맥주를 먹죠. 그래서 예. 혼자서 자작 문화, 독작 문화. 음. 그다음에 이제 저 중국인들은 서로 마주보고 마신대요. 대작 문화. 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도 해요. 오, 재밌네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수작 문화, 술잔을 주거니 컹커니 하면서 취할 때까지 2차, 3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 이제 처음에 대학원 시절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님들 술 문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어떤 술 문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뭐 요새는 잘 담배나 안 술 이런 것들을 건강 차원에서 이제 절제하는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는 좀 강해지는 것 같네요. 그것들이 다 커피가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커피가 그렇죠. 이제 저 커피가 대체하는. 박지원 선생은 음. 술이 너무 낭비된다고 술로 너무 국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말살한.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술을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술은 이래 험약해. 그러니까 본인은 주정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래서- 완전 술고래였어요. 그 전문을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것만 딱 보면, 왠지 아. 이 사람이 되게 나 술 진짜 조선에서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아닙니다. 느낌도 있어요. 그 열아일기에서 어떤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술과 관련된 게 나와요. 진짜로.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요. 또 열아일기에 나타난 또 연암의 술 얘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이옥 선생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열아일기를 얘기하는 예. 자리에서 하고. 열아일기를 좀 읽어보십시오. 맞아요. 이 재밌는 열아일기가 저의 이제 열아일기 구문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의 열아일기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예. 제가 이제 이 연암과 이옥이 닮은 점도 많고 또 선명하게 또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옥을 할 때 이 연암 선생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뭔가 급수가 높은 분과 비교를 할 때 이게 위상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이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암과 대비하여서 뭔가 좀 이옥만의 개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공통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간다면은 좀 더 이학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옥의 이제 물과 술을 같이 이제 알아봤는데, 다 이제 술도 결국 이제 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뭔가 이 이옥이라는 사람이 정형화된 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 좀 더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람.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선비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기본적인 격식을 따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옥이라는 사람의 전체 작품에 나타난 모습은 좀 더 자유롭고 일탈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하고요. 그리고 좀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다 감싸 안으려고 하고, 이런 정신이 이제 나중에 어떤 생태글쓰기라고 하는 제가 좀 밀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예. 거기와 이제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제 말씀 들어보면서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정말 싸움을 피하고 정말 좀 자유롭고 네. 이런 사상을 어떤 것이든 진리가 될 수 있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런 사상을 가진 게 이단이 되어서 네. 굉장히 그 고생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네네.
굉장히 좀 뭔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다. 좀 그런 그쵸.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아요. 이옥 선생을 드러내는 그죠. 그런 특징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운 거는 어디나 이단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속박을 하니까. 이욕은 시대의 이단화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이단화죠. 왜냐하면 자유로운 성리학적인 세계관, 선비의 기본적인 정체성에서 자유로웠으니 이단화로 불리는 거는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노자를 조금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이해함으로써 이욕이 좀 약간 노자적인 성향이구나. 요거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노자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이 돼요. 왜냐면은 저 노자에 담고 있는 어떤 생명, 생태, 여성성 이게 21세기의 핵심 화두거든요. 예. 그래서 노자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고 또 그것이 이욕의 감성과도 연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오늘의 어떤 이제 이야기는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